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부 빈칸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연계 지문인데 이번에 31번하고 32번 두 문제를 EBS로 연계를 출제를 했는데요. 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다 두 문제씩 연계했다가 수능 날 연계 안 했습니다. 한 문제만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엔 두 문제 연계지만 수능 날은 갑자기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간관리 특강에서 31번까지만 풀어라, 그리고 점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두 문제가 나올 거라고 굳게 믿지 마시고 한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 어떻게 보면 푸는 논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뭐 이 빈칸의 위치가 조금 충격적이고 답의 근거가 좀 너무 지엽적이어서 좀 놀라움을 줬던 그런 문항입니다. 신기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정의한대요. 야생동물 피해의 관리를 뭐로 정의하냐면 과학 그리고 관리인데 이 과잉종을 관리하는 걸로 정의를 했대요. 개체수가 많은 애들을 잘 관리하는 게 야생동물 피해 관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의는 너무 좁답니다. 그럼 이 정의는 뭔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야생동물의 종들이 인간의 이로움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종들은요, 뭘 일으킨다? 와일드라이프 데미지를 일으킨대요. 뭐뿐만 아니라 단순히 과잉종뿐 아니라, 아까 과잉종만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좁다라고 했어요. 과잉종뿐 아니라 모든 종들이 뭔가 피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밑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예시 속 내용만 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것으로서 좀 특이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모든 종들이 데미지를 일으키는데 여기 예시에 누가 나오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예시가 포함하는데 위기에 처한 이 독수리가 있고요. 근데 얘가요, 이 독수리가 뭐냐면 prey on, 뭐를 먹고 살다예요. 뭘 먹고 사냐면 또 다른, 자 여기 보세요, 또 다른 위기에 처한 종을 먹고 삽니다. 즉 걔가 누구냐면 캘리포니아의 작은 제비 갈매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되는 게 멸종 위기종이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멸종 위기종이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먹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지금 이 팔콘을 뭐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과잉종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면 얘도 멸종 위기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냐면요, they, 즉 독수리가요, 뭘 먹지 않기를 바라냐면 이 위험에 처한 종을 먹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면 이 독수리가 얘를 다 먹어버리면 얘 어떻게 돼요? 멸종되니까 얘가 얘를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지금 둘 다 멸종,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둘 다 포식자나 아니면 포식을 당한 놈이나 둘 다 지금 멸종 위기인 종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세팅을 해놔야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One of the negative values, 한 가지 좀 부정적인 것은 뭐와 연관된? 이 독수리와 연관된, 독수리 개체수와 연관된 좀 부정적인 것은 대디한데요. 이것의 포식이요, 뭘 줄여버려? 이 다른 멸종 위기 종의 개체수를 줄인다는 겁니다. 얘가 얘를 자꾸 먹어버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에 있는 문장이 벌써 도달했는데요. 목표인데 뭐의 목표? 이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자, 이 경우예요. 다시 한번 이 경우에, 이 경우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Stop the falcon from eating the terns. 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우리 출제자들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목표로 낸 것 같아요. 일단 stop A from ing, 우리 금지동사니까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요, 이 갈매기를 좀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얘가 지금 멸종위기니까 얘가 얘를 안 먹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하지 않고? 독수리를 뭐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근거는 매니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독수리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얘도 좀 보호해주면서, 잠깐만, 얘도 좀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without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 화살표를 딱 그려주면은
아름답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얘도 멸종 위기종이니까. 얘는 없애지 않으면서, 얘도 없애지 않으면서, 얘도 좀 있으면서 얘를 없애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2번 harming 되셔야 되겠죠. 그 나머지 선택지가 아주 가관입니다. 얘들을 복제하지 않으면서, 복제 어디서 나왔죠? 복제를 할 수도 없고, 훈련시키지 않으면서, 야생동물이니까 훈련이랑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들에게 과도하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즉 먹이를 준다 안 준다 이런 말도 없었고, domesticating 사육하지 않으면서, 네, 전혀 맞지 않고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in this case를 정확히 봐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두 종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얘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빈칸의 상황에서 당연히 얘를 못 먹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얘도 관리해줘야 되니까 얘한테 해를 입히면 안 되겠죠. 얘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2번 볼게요. 자, 32번은 이제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EBS 연계 빈칸인데 좀 놀라운 게, 이렇게 빈칸 뒤에 in other words로 같은 말을 이렇게 뚫어놓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로 그냥 만든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이런 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몇십 년 동안 학계의 고고학자들은 촉구되었대요. 뭐 하도록? 자신들의 연구와 발굴을 하도록. 근데 뭐에 따라? 자, 이거에 따라서 하래요.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요구받았답니다. 자, 뭐라고 주장되었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명제를 추론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명제들을 입증하거나 틀렸다라고 해줘야 돼요. against, 뭐에 대비해서? 어떤 표본이 된 데이터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against를 반하여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전치사 뜻학에서 다시피 against는 맞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 뭐뭐에 비해, 이 정도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과학적 방법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일단 이론 만들고 뭐 명제를 추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증하는 거,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랑 비교해서 검증하는 거,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인가 봐요. 이거의 적용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팩트는 여기서 통념과 진실을 나타내는 인팩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되어지는데 사실 이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고학은 이게 거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럼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lead to unexpected questions, 예기치도 않은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되고, 갑자기 새로운 걸 발굴했는데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주기도 가지게 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르케올로지스트들인데 뭘 주장해요? 어떤 가설 검증 절차를 주장하는 아르케올로지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어떤 소설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뭐로 보여야 돼요? 어려움에 봉착한다라는 걸로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이런 과학적 반문을 쓸 수가 없는데 쓰라고 하니까 자꾸 소설 쓰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상 그들의 연구와 이론적 결론은 부분적으로 만들어진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면 from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by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다 어떤 원인을 나타내는 선택지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in other words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 다시 말해서 얘들의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걔들은 이미 알고 있대요. 뭐를? 데이터를요. 뭐 할 때? 자기들이 해석에 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자, 해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게 연구나 이론적인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다,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 1번이에요 1번이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한 겁니다. 보세요. 데이터 그 다음에 which they had discovered인데 그들이, 자, had pp는 이전에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것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In other words로 푸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명제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랑 이렇게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 다음 뭔가를 추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순서가 완전히 이 분야는 전형적인 과학적인 분야랑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그런데 자신의 일을 어떤 연구를 제시할 때 이렇게 얘들은 원래 이런데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They rewrote the script. 스크립트를 아예 다시 써요. 무슨 말이에요? 스크립트 다시 쓴다는 게 이론을 먼저 두고 과학적 방법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자기가 그거를 검증했다고 한대요. 뭐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서를 자꾸 여기에 끼워 맞추는 거죠. 마치 실험실 조건에서의 어떤 실험들처럼.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오답 많이 나왔습니다. 몇 번 많이 찍었냐면 4번 많이 찍었어요. 4번이 이 글을 이렇게 제대로 안 읽고 In other words에서 엄밀하게 앞뒤를 똑같은 말로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론적 틀을 생각해냄으로써 얘들은 뭔가 고고학자들은 그냥 데이터로 기반한 게 뭔가 나중에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이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In other words는. 그런데 뭐 know가 suppose랑 대칭될 수 있다고 해도 이건 지금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 틀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적 틀을 생각함으로써 이걸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원래 과학에서 하라는 거예요. construct theory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아니라 얘들은 역순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어찌됐건 틀렸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33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EBS 연계의 빈칸이 좀 뭔가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은 약간 든다라는 것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이제 33번, 34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조금 압도적이죠.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첫 문장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약에 조금 내가 6평이 좀 점수가 나왔다 생각보다 이랬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이유에서였을 거냐면 지문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33번이나 34번이나. 그런데 빈칸 앞뒤만 보면 뭔가 그래도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서 실제로 강대에서도 로또 맞았냐 하니까 빈칸에 앞뒤 대충 읽어보고 그냥 찍으니까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런 풀이가 9월과 수능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가져가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케이? 자, 첫 문장. 우리가 이런 첫 문장 굉장히 훈련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읽었을 때 정보가 잘 안 들어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판단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탈물질화를 가속화시켰다. 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 했어요. 영어의 사물주어가 원인이라고 했고 그 이하가 결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두 개를 딱 잡으셔야 돼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원인이니까 때문에란 말 한번 붙여서 정보를 처리해보라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때문에 탈물질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디지털화를 통해서 탈물질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뭐야 이거. 평가원은요. 밑에 제시해주지는 않았죠. 접두어와 전미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의미를 추론하도록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워터리얼은 알고 있죠. 물질. 이렇게 IZ 붙으면은 뭐뭐화, 뭐뭐가 된다 이런 말이고 물질화하다. D는 away의 뜻이니까 물질화가 되는 거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뭐 탈물질화, 물질에서 벗어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뭐 예전에 indeterminacy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선택지에 나왔는데 이런 거 있는 단어장 없어요. 근데 determine이 결정하다니까 ACY가 붙을 테니까 명사일 거고 뭐 결정 내리는 것.
in이 붙으니까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이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추론을 알아서 해서 그 선택지의 의미를 확인을 해냈어야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접두어 접미어 알아서 보시면서 갈 수 있는 거 스스로 한번 훈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족이 길었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탈물질화를 만든대요. 자, 뭐 함으로써? 어떤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형광펜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로의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그래서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이동을 촉진시킨대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탈물질화라는 게 프로덕트가 물질이죠. 이게 서비스로 바뀐다라는 건 서비스는 무형의 것이니까 탈물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난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스멜을 느껴야 돼요. 무슨 스멜이요? 선생님이 독해점에서 맨날 얘기했던 거.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liquid nature of service. 이 서비스의 액체적 성격이라는 건 약간 유동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they. 자, they. 서비스겠죠? 서비스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형광펜. Don't have to be bound to. 이거 해석 안 되나요? bound는 bind의 pp형이에요. bind가 묶다잖아요. 노트북 바인더 이렇게 묶는 거. 그래서 얘가요. 뭐랑 묶일 필요가 없다? 물질과 묶일 필요가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뭐 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의 스멜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21번 같은 문제에서는 뭐 rather than 가지고도 대조를 느껴야 되지만 그런 게 좀 고급화되면 여러분들 이런 어휘를 딱 해석하는 순간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 대척점에 있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선생님이 독해정면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물질과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얘기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별개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묶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대조의 스멜을 만든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를 좀 개념을 설정을 하시고 대조라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항상 이 33, 34번 평가원 문제 빈칸에서는 이 재진술과 같이 항상 결부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이 바뀌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두 가지가 꼭 결부될 필요가 없는데 이 탈물질화는 단순히 디지털 제품에 관한 것만은 아니래요. 이건 이해가 되죠. 디지털은 어차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게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뿐 아니라 the reaso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 이 물리적인 딱딱한 물체 이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딱딱한 물체가 바로 materials랑 같은 말이겠죠. 얘가요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뭐 하는 동안? 이 덜 물질적인 곳에 위치하는 동안 거주한다는 건 거기에 있는 동안 즉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무거운 원자는 뭐예요? 원자라는 건 애초에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materials랑 같은 말이 될 거예요. 이게 자 뭐에 의해서 대체된다? 무게가 없는 비트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서비스라는 게 즉 물질 즉 원자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대체된다? 무게가 없는 비트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무형의 것으로 여러분 서비스 정도로 봐줘야 되겠죠.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박는 게 그 다음이에요. The tangible 유형의 것이 여기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이런 친절한 지문이 있나? 대체됩니다. 뭐에 의해서? 무형의 것에 의해서. 즉 유형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랑 같은 말이겠어요? 물리적인 것, 원자, 재료 다 같은 말이 될 것이고 intangible, 무형의 것은 service, less material 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무형의 것에 의해서 유형의 것이 대체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즉 뭐냐면 이 intangible이란 건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일을 한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알루미늄 원자들이 즉 B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마 파악이 잘 안 되는 게 이 비트가 뭐냐 도대체. 비트는 그냥 조각이라 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컴퓨터의 비트 바이트 할 때 그 비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 온라인 커넥티비티
여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비트의 정체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무형의 것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럼 무슨 말하고 있냐면 유형의 것이 무형의 것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말도 많아요. Soft things like intelligence. 자, 지능과 같은 부드러운 것. 자, 부드러운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영어에서 패러프레이징, 재진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건 A겠죠. 얘가요. 자, 여기 따라서 선생님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현상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박히게 된대요. 어디에? hard things에 박히게 된답니다. B에 박히게 된대요. 무형의 것이 유형의 것에 박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같은 거. 여기서 대시 또 뭘 가리켜요? 여기 있는 거 가리켜요. 의미적으로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무형의 것은요, 딱딱한 것들, 유형의 것을 행동하게 만든대요. 더욱더 소프트웨어처럼,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무형의 것이겠죠. A처럼 행동하게 만든대요. 자, 그래서 무형의 게 마치 유형의 거랑 합쳐져가지고 유형의 것을 무형의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대요. 그 다음 material goods,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유형의 것, 당연히 B겠죠. 이게 뭐랑 합쳐졌어? bits, 유형의 것과 합쳐졌다 했어요. 뭐랑 같은 말? 바뀌었다, 틀어박혔다, 합쳐졌다 이랑 같은 말이겠죠. 이게 점점 뭐처럼 행동해요? B가 뭐처럼 행동한다 해야 돼요? 마치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B가 A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추론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A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선택지를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중요한 거, 데이 찾으셨나요? 선생님이 선택지 데이 반드시 찾으라고 했죠. 데이는 당연히 material goods예요. material goods가 마치 뭐인 것처럼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바로 나오죠.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정답은 1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 33번은 독해정변 대조에서 풀었다시피 맨날 나오는 대조 패턴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replace가 나오는데 옆에 써볼까요? A, replace B 하면은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A가 B를 대체하다요. 대체한다는 건 B가 없고 이제 A가 있는다는 겁니다. 2번을 실수로 많이 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replace가 보여주는 관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they, 유형의 것이 디지털 제품을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제품 없애고 유형의 것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위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랑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2번을 써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국어에서도 맨날 하잖아요. 바꿔치기. 그러니까 이런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replace 같은 게 아직도 감독하고 있다 이거예요. A replace B 하면 A가 B를 대체해버리니까 A가 남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urvive도 마찬가지예요. hard A, survive B 하면은 A가 B보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A가 B보다 오래 살다, A가 B에서 살아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살아남다는 건 더 오래 사니까 하드웨어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아니 하드웨어가 왜 남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가 남아야죠.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용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충돌한다고 했는데 바로 위에서 우리가 infused with 또 be embedded into 했기 때문에 서로 결합되는 거지 충돌한다 그런 것은 지문에 있지 않죠. 정반대말이죠.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어려웠지만 선택지가 완전히 이 2번부터 5번까지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46%의 정답률 기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문을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저도 가끔 이렇게 막 책이나 이런 거 자주 보는데 팟캐스트 듣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이 질문이 굉장히 시일성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란 걸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이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래요. 데이터화 시키는 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랍니다. 막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로 보는 게 심플하다라고 그 정재승이라는 분께서 과학자 계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4차 산업혁명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EBS에서 자주 나오는데 자율주행차가 애초에 왜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비추어 보면 차가 혼자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 차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이 물질 세상에 있는 도로며 뭐며 장애물이며 모든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다른 차량들과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소프트웨어 대체되는 것이고 비트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따라서 나중에 자동차라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게 서로 결합하는 거죠. 데이터라는 게. 이해돼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읽어보면 noun이 verb로 바뀐다. 명사가 동사로 바뀐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명사라는 게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동사화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돼요?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처럼 바뀐다는 거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한다. 같은 말이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걔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먹는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대체되고 그 결과 두 개가 이제 결합이 완전히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조와 재진술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천천히 해주시고요. 잘 안 되면 이렇게 좀 표시해 나가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자, 34번.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정답률이 26%예요. 수학인 줄 알았어요. 수학 주관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맞췄으면 진짜 잘한 거죠. 응? 자, 근데 이 문제를 좀 전체를 살짝 이제 조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33번이랑 똑같아요. 여기 옛 앞에까지는 이 두 가지의 대조가 화려한 재진술로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술을 열심히 파악하면서 딱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옛 이후로 정답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 앞의 내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까지 평가 문제랑 살짝 달라요. 좋은 문제예요, 참고로.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비록 이 격언들이 남들을 도우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양보절이니까 양보절은 주저가 뭐라고 맨날 배웠어요? 대조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와야지 하면서 1번 이렇게 써버리거나 이 격언들은 남들 도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쓰거나 아니면 밑에 안 읽고 여기 위에를 읽어보면 뭔가 두 개 긍정 부정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두 개 얘기하는 contradiction 이렇게 쓰거나 2번 쓰거나 이게 가장 많은 오답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글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하나씩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황금률은 똑같지가 않대요. 그럼 똑같지 않다라는 건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의 스멜을 받아야 돼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러면서 두 종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to라는 것은 선생님 독해정변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벌써 뭐의 스멜을 여기서 느껴야 돼요? 대조의 스멜을 느껴야 됩니다. 맞아요? 대조의 스멜을 느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눈이 있으시다면 네거티브 버전하고 뭐가 나와요? 포지티브 버전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거티브 버전이 있고 포지티브 버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33번에서 배운 거 응용해 볼게요. 대조가 나오면 거의 시험에서 100% 뭐가 나오냐면 재진술이 나와요. 재진술이 없이 그냥 똑같은 말로 대조가 되면은 거의 뭐 주제 제목이고 빈칸 문제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재진술했어요. 네거티브 버전은 뭐를 지시한다? 억제를 지시하고요. 그래서 이거 얘랑 같은 걸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재진술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포지티브는 뭘 하냐면 인터벤션을 일으킨대요. 잠깐만, 인터벤션 뜻이 뭐죠? 우리 3월 모의고사 빈칸 정답에 나왔었잖아요. 개입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이 인터벤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또 간섭으로 배운 애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개입으로 외우시고 개입은 굉장히 우리가 영어 뉘앙스에서 중요한 게 플러스의 뉘앙스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와 같이 연결될 수 있죠. 이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인터벤션은 플러스의 느낌이 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정리를 하면서 일단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답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답과 상관없는지 있는지는 나중에 이걸 마지막에 여기 읽어야지 알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2번, 3번, 4번 안 읽으려면 처음에 정리하면서 내려가셔야 돼. 이번 문제는 그렇게 활용을 안 했지만 재진술을 평상시에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막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A와 B의 재진술들을 계속 같은 말을 정리하면서 내려가야 되냐면
나중에 이게 무조건 선택지에 나와요. 지금 이렇게 A, B가 같은 말이 계속 내려올 건데 이 말이 다 선택지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택지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A고 뭐가 B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하나는 하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조가 되겠죠. 보세요. 하나는 기본선을 만드는데요. 뭐라는 기본선? 적어도 not causing harm. 해로움을 일으키지 말라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해로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조언이에요. 부정적인 조언이라는 게 나쁜 조언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말라 조언. not causing harm이니까 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파지티브한 조언이겠죠. 그래서 beneficent 보자마자 긍정적으로 뭐가 혜택이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B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지금 aspirational이나 idealized 이런 단어들 있죠. 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정리해놔야 돼요. 이게 뭘 거다. 파지티브랑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 문제에선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에 aspiration이나 막 idealized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읽을 때 주목하지 않고 여기 나중에 선지 보면 절대로 소거할 수 없습니다. 3번, 4번 더 읽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려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근데 여기 이런 말 나와요. 비록 이런 규칙은 그러면 긍정적인 거에 뭐 하라는 규칙과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규칙들이 abound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즉 너무 많아. 뭐 하기에? 완전히, 이것도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목록을 만들기에 너무 많을 정도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들이 개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문, 자, 이 버전이면 suffice, 충분하다고 해보자. 여기에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 그럼 이 버전들이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더 버전이에요. 그게 뭔데? 얘랑 얘요. 그럼 얘도 여러분 갑자기 뭐지? 하면 안 되고 앞과 연계를 해서 이거 보세요. 너한테 증오스러운 걸 do not,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니까 A가 될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그럼 이건 긍정적으로 뭐뭐 해라 라는 조언이죠. 졸라 많은데 이 버전이 그냥 딱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보자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뭘 끈질기게 얘기하냐면 caring for others. 두 가지 지금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을 좀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비록 자, 사실 그리고 원래 주제 문제라면 여기 제대로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웨더는 양보절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뒤에 제이아가 생각된 거죠. 웨더 양보절이니까 별로 읽을 필요 없는데 지금은 한번 연습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훈련이 중요해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acts of omission을 통해서든 아니면 through acts of commission을 통해서든.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리를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생략의 행위. 야, 너 생략의 행위 해봐. 무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문맥에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뭘까요? 생략의 행위. 생략이란 걸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거를 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로 느껴져야 돼요? 네거티브랑 같은 말로 느껴져야 돼요. 여기 예시가 나와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ot injuring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혹은 commission은 우리가 commit에서 온 거죠. commit은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헌신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는 행위. 이건 당연히 긍정적인 거니까 B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actively intervening 옳거니. intervene 우리가 아까 정리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당연히 B겠지라고 이렇게 딱 아름답게 매칭돼야 됩니다. 근데 A든 B든 간에 하고 싶은 말은 이 둘 다 뭐 한다? 남들을 신경 써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잘 왔어요. 자, 그러나 이 규칙들이 행위자로 하여금 남을 신경 쓰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 규칙들은 빈칸한다.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양보절은 주절과 선생님이 대조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가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찍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however든 혹은 양보와 주절의 관계든 완전히 정반대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얘기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즉 남을 돌보는 거의 반대말은 여기 남을 돌보지 마라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뒤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찍어야 될 거야. 뭐 그 말도 모순이 되지만 여기 있는 앞에 말과.
여기 분명히 남을 사랑하라 했는데 남을 돌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말장난도 아니고 그 이상하지만 여튼 정반대 내용이 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이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는 것이 순서 삽입이든 뭐에서든 다 중요해요. 그럼 그 다른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뒤에를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핵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이 이 34번이 좀 어려웠었던 이유다라고 봐야 돼요. 다시 첫 번째, 재진술 잘 파악했어요. 땡큐, 좋아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재진술 잘 파악했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 양보절 주절에서 뭔가 대조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두 개가 뭔가 반대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마지막 이 별표 쪽을 해석을 잘 해서 근거 찾기. 요 세 가지를 거치면 정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고 과정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볼게요. 네, 목적의식을 가지고 displacement, 우리 replacement랑 비슷해요. this가 아까 away라고 했었죠. 어떤 관심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away from the ego. 자아로부터 떨어뜨려서 관심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남을 생각하는 거지. 자아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도 앞뒤가 반대가 돼야 되거든. 서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self-referential이다. 여러분 리펀 다이어지만 가장 기본적인 1번 뜻이 가리키다예요. 그래서 self-referential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혹시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nonetheless라는 애를 통해서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지만 실제로는 그 자아를 가리킨다. 이게 결국 자아로부터 벗어나지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nonetheless를 통해서 이거의 의미의 반대를 정확히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자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거티브든 파지티브든 다 뭘 불러일으키냐면 자아가요. 자아를 뭐로써? 핵심적인 척도로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를 얘기해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자아가 중요하구나 결국.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ego, self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앞뒤가 과연 다른 말로 연결되는지 보세요. 자, 이 골든 룰이 남을 신경 쓰게 해라라고 촉진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care for another인데 여기 자기를 쓰면 another, 타인과 자기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신경 써라의 반대말로 타인을 신경 쓰지 말아라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반대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ego 혹은 self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몇 번이 되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뭘 요구하잖아요? 자아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 자아의 관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니까 유지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1번은 아까 같은 이유로 그냥 양보절만 가지고 푸는 애들을 위해 참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선지. 2번 26%. 1번 정말 많고 2번 정말 많죠. 그럼 2번은 왜냐? Reveal inner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versions.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아래는 위에 읽어보니까 어때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contradiction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contradiction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독해정변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contradiction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한다고 했죠. 이 모순이란 건 뭐냐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할 때 contradiction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도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뭐 창조적 파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파괴하는데 어떻게 창조를 해? 근데 그게 말이 되긴 하죠. 창조적 파괴. 그 다음에 뭐 취하되 취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취하는데 취하지 않아. 근데 이게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을 너무 잃치는 말들 그 취한 기분을 즐겨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 두 가지 버전 사이에 내적 모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순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개가 성립이 같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조언이 두 개가 같이 성립이 안 됩니까? 남한테 나쁜 일 하지 마. 남한테 좋은 일 해. 되잖아요. 두 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모순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소셜 인터랙션이나 모럴 딜레마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특히 3번 모럴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조언이면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나오지도 않았고 사실적인 내용도 약간 어색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가져야 돼요? 4번으로 가져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마지막 이 against도 척도인데 그 척도에 대해서 행동이 평가된다. 알겠습니까? 대해서라고 해석하는 거 33번에 이어서 잠시 아까 1번이었나요? 2번이었나요? 계속 나오고 있죠. 자, 34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끝났잖아요. 앞으로 9월하고 수능에 이 33, 34를 던졌다는 건 100% 대조, 재진술 결합된 지문을 낼 것이다. 혹은 그런 거에 니들이 좀 대비를 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지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독해강 지문에 이렇게 한 챕터가 여기 다 할당돼 있고 독해 정변 대조에서 이런 걸 엄청 다룹니다. 33, 34를 감조차 못 찾겠다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34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옛 앞에선 대조를 했지만 양보절과 주절의 논리로서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른 말을 이 밑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약간의 한 3단계의 사고과정을 고쳐야 되는 바로 그러한 좋은 지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빈칸까지 다 해설을 마쳤네요. 다음 시간 3교시에서 후반부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